자,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뭐 그냥 욕심내지 않고요. 챕터 15장 끝나면 끝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양이 많다고 하면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원래 경제원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경작에 흥미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흥미를 붙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특히 거시경제에 관련한 그런 이슈니까 뭐 우리나라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막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막 발표도 하고 뭐 신문 기사도 보고 하면 재밌긴 한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교과서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나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조를 짜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니면 뭐 그냥 뭐 다른 책으로 하다 보면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풀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뭐 그냥 좀 얇은 책으로 거시경제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좀 이렇게 쭉 보자.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가 신문에 또 기사 찾아보면 금방금방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실업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수직 축에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또 보게 될 인플레이션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요. 여기 관련된 게 이제 GDP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실업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국민소득은 떨어지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업의 개념이 무엇이고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없다. 요거 가지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실업의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실업률을 측정할 것인가 이런 거. 더 나가서 실업의 다양한 유형 요거를 살펴봤단 말이죠. 근데 실업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실업 이거는 뭐 네거티브한 건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인 실업 이제 뭔가 탐색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뭐 탐색적, 마찰적 실업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렇게요. 마찰적 실업 그리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탐색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한 번에 금방 쉽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실업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이지만 비자발적이나 좀 뭐 이도저도 뭐 쉽게 되지 못하는 비자발적이나 약간 어쩔 수 없는 어쩔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실업이 약간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변화가 이제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일시적이지 않고요. 좀 약간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평균적인 실업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 그대로 평균적인 자연스레 뭐 완전히 그 표현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발생하는 그런 실업률을요. 우리가 거기 제목 보시면 342페이지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실업률 이렇게요. 우리가 앞에 고용 관련해서 완전 고용이라 해서 모두가 다 취업해서 아무도 집에 실업자가 없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이라고 그랬죠. 뭐 북한이나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직장을 얻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마찰적인 또는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것도 여기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평균적인 장기적인 실업.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이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실업이다 해서 요 상태를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랑 같은 말로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그걸 자연 실업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 빵 퍼센트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 오염 같은 거 가능한 한 없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환경 오염이나 배기가스 같은 거 친환경 한다고 제로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시 시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뭐 형광등 이런 거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최적이라는 표현은 아예 그냥 환경 오염 제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완전 고용된 상태. 완전 고용이 실업률이 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만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그런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탐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색, 마찰적인 실업률 요것만 존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새로 직업을 바꾸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내가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줄 서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식당에 갔는데 줄이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잖아. 딱 가자마자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당은요 또 어떻게 보면 맛집이 아닌 경우가 많어. 우리가 이제 맛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줄 서는 거는 약간 그 정도의 뭐 시간적인 고통은 감내할 생각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그 줄이 줄어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마트에서도 줄이 자꾸 줄의 길이는 뭐 한 10m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대기표 받으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좀만 기다리면 금방 또 내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많이 하긴 할 텐데, 여기가 취업자야. 취업자 이라고 할게요. 인플로이어. 그리고 여기 실업자야. 실업자. 언인플로이어 해가지고 실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거시경제학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뭔가 경제 순환이라는 거 말씀드려서 막 튜브를 그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몸도 보면 피가 우리 몸속에 막 흘러가잖아. 그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몸에 이상 증세가 온다고. 경제가 좀 잘 작동될 때는요, 뭐 취업자가 영원히 취업자고 실업자가 영원히 실업자가 아니라 일정한 사람은 실업 상태였다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렇지? 근데 몇몇 사람들은 취업 상태에 있었는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되다가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뭐 균형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뭔가 특히 균형이라는 표현보다 균제라는 말을 많이 쓸 거고요. 뭔가 정상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정상 상태라는 것은 야, 내 몸이 말이야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도 않으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이상하게 밥을 많이 먹는데도 빼빼해져.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밸런스가 쫙 맞아진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라 얘기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같아지게 되면 그 밸런스가 맞은 거지. 그럼 파란 색깔처럼 실업 상태였다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은 직장을 구하는 거니까 F라고 많이 씁니다. 이 F가 구직률이야. 구직률 파인딩 해서 구직률에다가 곱하기
굳이 실업된 사람들 중에서 직장을 취업을 구한 사람. 그래서 실업자 수 이렇게 곱합니다. 실업자 수 이렇게요. 그럼 내가 취업을 했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리는 사람의 비율, 이직률이라 하는데 그걸 S라고 쓸 거야.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취업자 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가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 이직률 곱하기 취업자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같아서 여기 안정적인 밸런스가 맞은 상태,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 실업률을요 내추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는 실업률이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거 두 개가 같을 때야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실업률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실업률 구한다라고 하면 밑에 분모가 취업자랑 실업자 수 이렇게, 그리고 분자가 실업자 수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 실업률이 잘 성립할 때는 지금 요게 S2와 FU가 U가 성립할 때 요거란 말이에요. 대문자 U예요. 이렇게 U가 될 때 요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자연 실업률 식을 좀 살짝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약간 2를 U 있으니까 2를 좀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는 S분의 S가 이직률이야. 세퍼레이트 잘리는 거고 파인딩 구직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연산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2 대신에 요거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U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U 이렇게 지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있으니까 S를 곱해주면 여기는 F만 남고 여기는 S. 당연히 직관적으로 봐도 F 플러스 S에다가 분자에는 뭔가 실업률이니까 이직률이 분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거시경작에서 나중에 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뭐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률이고 그렇게 네거티브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있고 그러면 버퍼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딱 맞는 게 아니고 구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직률과 이직률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잘리는 거 이직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실업률이다 라는 것이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고요. 근데 이 완전 고용 상태라든가 자연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게 평균적으로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데 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게 잠재 아니겠습니까? 잠재?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대로 측정해 본 적 있어요? 이게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 잠재력이다, 잠재다, 이렇게 포텐셜이다.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다 조금씩 알게 돼요. 내가 말이야 주량이 얼마나 되지? 얼마나 돼요? 주량. 사람마다 잘 모르겠지. 아는 사람도 있고. 저는 반병인데요, 한 병인데요, 소주. 이렇게. 근데 이게 술도 자꾸 먹다 보면 늘어요. 주량이 어떻게 돼요? 한 병, 계속 드셔보세요. 막 2병, 3병 막 늘고 이래요.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는 능력, 잠자는 시간 뭐 등등등 이거 저는 하루에 뭐 8시간 자요, 6시간 자요. 뭐 계속 잠자는 시간을 줄여 보세요. 네, 언제나 일상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슬슬 그렇게 되겠지. 뭔가 졸업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 밥을 조금 먹게 되면 위가 이제 줄어들어서 좀 덜 먹게 되는 게 일반적이 되고 밥을 계속 많이 먹으면 또 계속 위가 늘어나서 많이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험률도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잠재력 같은 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측정할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4-2 보시면 실업보험이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업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내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뭔가 보험사가 안타깝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상해 이런 거 있으면 보험 그 큰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했으면 조금씩 매월 일부 월이라고 할게요. 매달 얼마씩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내고 뭐 10만 원씩 냈다 할게요. 이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사고가 터질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업이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 나쁜 이벤트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실업 상태라는 사건이 발생 시 발생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아니면 뭐 품앗이 같은 거 비슷하게 아니 누가 다칠 수가 있는데 설마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난다거나 뭐 번개 맞을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누군가 다치게 되면 그게 커다란 피해가 되거든. 근데 혼자 그걸 다 부담하기 힘드니까 조금씩 낸 다음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 2명이 다쳤어. 그럼 그 돈을 얘한테 몰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이렇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를요 불안함으로부터 이걸 낮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임금 같은 거 할 땐 그냥 일정하게 얼마 이렇게 받는 거랑 뭐 그날 뭐 올 한 해 성과에 따라서 나의 능력 발휘에 따라서 연봉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연봉제가 많이 되죠. 그럼 맨날 매년 사장님과 연봉 계약할 때 해야 돼. 그러면 당신의 뭐 작년 성과가 이렇게 되니까 성과가 안 좋으면 근데 성과가 이게 내가 게으르거나 잘 못해서 안 좋으면은 그럼 사실은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이 뭐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효율임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지.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업다운이 너무 심해질 걸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업 상태 누가 실업 상태에 빠질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한 약간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실업보험이야. 이게 이제 나라마다 기간이 다르죠. 기간이 다르고 여기에 그리고 실업보험 금액이라 할까? 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돼요.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300씩 돈을 벌고 있었는데 300만 원씩 월 1월 한 달간 이렇게 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300만 원을 그대로 다 이렇게 실업보험에서 정부가 준다 해볼게요. 좀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은 뭐 실업 상태에 빠져도 아니면 회사에다가 내가 일을 하는 직원인데 막 대드는 거야. 회사에서 넌 해고야.
뭐 해고시키지죠. 어차피 나는 300만 원 뭐 국가가 주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막 해고시키라고 막 또 막 그래요. 어차피 놀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을 다 100% 풀리 주진 않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 200만 원이 실업보험이라면 300만 원 대비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이야 월급이 평균 300인데 실업 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거기에 해당하는 3분의 2 대략 한 70%만큼을 돈을 준다라고 하면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걸 소득을 내가 기존에 받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가 해서 이걸 소득 대체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소득 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혜택이 큰 거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업보험 이게 얼마나 관대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관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혜택이 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혜택이 큰 얼마나 크냐 이렇게 나라마다 다를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한 70% 되면 내가 기존에 받던 월급의 70%를 준다는 것이고 300만 원 다 주면 100% 다 소득 대체율이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이런 것도 노후 상태가 되면 내가 일을 못한단 말이야.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이런 표현 보시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아니 기존에 받던 평균 임금에 얼마를 연금이 대체를 해 줍니까? 보장해 줍니까?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기간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직장 찾을 때까지 영원히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뭐 계속 안 찾는 거지 뭐. 물론 이제 문을 두드린다는 신용을 해야 돼요. 아이 저기요. 제가 이번엔 또 직장을 구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막 취업하기 어려운 데만 막 똑똑똑 하는 거야. 막 이게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취업문이 되게 좁은 뭐 삼성 어디 뭐 이렇게 뭐 공기업 중에 되게 어려운 막 그런 데만 막 하게 되면 자꾸 떨어지겠지. 그런데 뭐 정부가 이렇게 주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간이 또 너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 그냥 에휴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만약에 길어요. 만약에 길면 길수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시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쓸 거예요. 자 다시요. 나라마다 다른데 실업보험의 혜택이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보험으로 보조해 주고요. 금액도 되게 크다. 이렇게 되면 관대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한번 데이터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실업보험 제도가 아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사실 도와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이런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한테 맞는 직장이 아니라 그냥 빨리 일거리를 잡아야 되니까 맞지 않는 직장을 아무데나 막 간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뭐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기술을 익힌다거나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혜택이 클수록 혜택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급한 거와 절박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야 성대 정도 들어오면 성대는 취업도 잘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취업이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다들 뭐 노력 안 하지 뭐. 요즘은 이제 취업하기가 힘들고 또 등등 해서 그런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경제가 그나마 이렇게 막 좀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학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학점이 한 3.5를 넘어갔다? 그러면 쟤랑은 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뭘 하길래 대학 와서 공부를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입학하게 되면 1, 2학년 때는 띵까띵까 좀 노는 게 그냥 관례라 할까 예의라 할까 공부하면 그게 예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때 공부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군대 갔다 온 복학한 선배들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고 뭐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같이 뭐 이렇게
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그때 공부하는 거지. 뭐 3월 달부터 막 책 사가지고 야 안 돼. 그 반칙이야 반칙.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혜택이 크면 어떻게 돼? 나태해져요. 그래서 중간에 제 동기들이나 그때 졸업한 친구들 보면 우리 가끔 수석 졸업하는 애들이야 그때도 뭐 한 4.5 가까이 돼 있지만 대부분은 학점이 이렇게 낮아도 다 취업은 다 하는 걸. 오히려 학점 높으면 안 뽑아줘요. 아주 좋은 회사라도 아니 성대에서 어떻게 4.3을 맞지? 이렇게 너 우리 회사 들어왔다가 한 2달 있다 나갈 거지 해가지고 어차피 나갈 사람 괜히 뽑아봤자 자기네도 귀찮은 거니까 너 계속 다닐 거야? 그렇게 뭐 이게 뭐 확신 이런 게 없으면 안 뽑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혜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려도 받는 임금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고 기간도 길어지고 하면 이게 나태해져요. 나태해진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법은 아니고요. 좀 열심히 좀 직장을 구직했으면 좋겠는데 정신 상태가 해저드야 해저드. 나태해지는 거야. 됐어. 뭐 그냥 뭐 한번 뭐 취업 이거 똑똑똑 안 하면 이건 못 받게 되니까 거의 기간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한번 어디 한번 지원해보지. 아이고 떨어졌네. 잘 됐네. 뭐 떨어져도 정부가 돈 주는데 이렇게 돼. 그냥 일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이렇게 나태하게 되면 그러면 실업보험이 이렇게 관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술을 자꾸 안 먹어. 주량이 준다니까. 잠만 계속 잡아요. 하루에 10시간 자도 계속 졸려.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자연스러운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면 내추럴 이게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실업보험 제도가 특히 유럽 같은 데가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데에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하면은 여기 있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대한 혜택이 지속되면 거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연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실업률을 여기 보시면 요거잖아. 탐색적 마찰적 실업이 자연 실업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원했던 직장하고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직장이 아니야. 물론 근로자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도 그렇겠지. 사장님이 아니 요런 능력과 요렇게 성실할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직원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 서로 미스매치 되니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뭐 딱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그럼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럼 이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가능한 한 빨리빨리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직업 소개서 같은 거 소개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요즘이야 인터넷이나 무슨 어플이나 등등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야 그냥 이렇게 취업을 할 수는 있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고 말 그대로 그게 경력직이지 그러면 그 경력직끼리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어플과 뭐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또 가면 또 거기 뭐 선후배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이렇게 다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맥을 쌓게 되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거든.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같이 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예전에는 제가 뭐 조별 과제 이런 것도 했는데 그 낯선 사람들이 있잖아.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과제를 수행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라고.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팀을 짜가지고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회사 가면은 낯선 사람과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별과제 할 때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학년도 막 섞어요. 과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학번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제가 취업 준비 면접 준비에 바빠서 이렇게 하고 나가고 또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저학년들은 PPT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또 중간에 뭐 학점에 신경 쓰는 학번 때만 막 빡세게 막 자기가 준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막 조별 과제 이런 거 되게 막 그 악몽 꾸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특히 경작과에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저도 그러긴 했어. 저도 수업을 들을 때 경작 수업은 그냥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미분하고 그림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데 경영학과는 뭐 이렇게 수업을 들었더니 조를 짠데 첫날 갔더니 OT 시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강 변경. 늘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조별 과제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변경했어. 그냥 수강 변경하고 뭐 등등등 다음에 들어도 되니까 뭐 등등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이 조율해서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또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별 과제 합니다. 그러면은 뭐 과제라고 별거 없지.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오는 거 그런 거 좀 하긴 하는데 하게 되면은 꼭 이제 뭐 많아졌어 그런 게. 교수님 저는 그냥 혼자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친구가 많은데 뭐 나쁘진 않지. 누가 혼자 못해서 그래. 알아서 뭐 기본적인 생각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아닌 사람은 근데 뭐 서로 도와주라 이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보는 연습. 짜증이 막 나거든.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라고 해서 하는 건데 뭐 아무튼 혼자 하겠다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요즘은 저도 뭐 별로 조별 과제도 하진 않고 뭐 그렇긴 해요. 아무튼 그 정도. 정리하면 자연 실업률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실업보험 제도가 혜택이 클수록 관대할수록 자연 실업률은 커진다. 그리고 이런 거 직업 소개서라든가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서 매칭을 잘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매칭하는 취업에 성공하는 기간이 짧아지잖아. 그렇게 되면 자연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이해가시죠? 그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실업률의 차이를 또 국가마다 이게 세 번째로 성향, 문화 이런 것도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문화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일본은 미국보다 자연 실업률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작아요. 거기 보니까 24살의 근로자의 경우 미국은 직장을 이직을 한 4군데 이상 막 한대.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요즘은 안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는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거기 듬직하게 오랫동안 막 말뚝박듯이 오랫동안 있어야지 괜찮고 사실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보고요. 중간에 뭐 이직하고 자꾸 이러면 아 이게 좀 못 믿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프로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보면 몇 년 계약하다가 이적할 수 있잖아. 조건이 더 좋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데가 있다? 그럼 뭐 이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미국에는 직장을 한 10곳 이상 그리고 아니 내가 잘렸어 아니면 내 발로 나갔어. 나가도 이렇게 매칭할 수가 잘 있으면 그러면 A 회사도 아니다 B 회사로 이직하면 되잖아. 내가 했었던 프로젝트나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뭐 그렇게 겁내지 않고 이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하다가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가 이렇게 가면 온 가족부터 다 친척부터 말리거든. 야 너 이거 하다가 지금 좀 참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직을 안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경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한 나라 안에서도 연령대별로 다를 것이고요.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교육 수준별로 또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등등 자연 실업률이라든가 이 탐색적 실업률은 다 다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거는 실업률하고 또 다른 얘기니까 좀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